안녕하십니까, 복팟입니다. 잘들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네, 소개 좀 하죠. 안녕하세요, TK입니다. TK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오조입니다. 오조입니다. 네, 나니아 요짱 오짱입니다. 우후. 우리 몇 회예요? 모르겠고. 너무해. 네, 네. 이번에 얼마나 큰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4강을 뛰어넘는 당연하죠. 한강님의 노벨 한강님. 프라이즈. 네. 와, 이런 날이 노벨 오다니. 프라이즈. 진짜 이거는 서프라이즈. 진짜 소리 질렀어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축제해야 하필 돼. 네.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그러니까요. 더 밝은 어떤 느낌이 났어. 아, 그러니까. 고128 여성, 뭐 이런 등등등. 네. 또 읽은 책, 게다가 복팟에서 한 책. 그렇죠. 우리 우리 한강. 둘이 한 책. 예. 원년 1세대가 예. 원년 멤버들이 했던 책인데 이번에 문이 그래서 불안전했었네요. 브랜드 떠올라서 그걸 끌어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들었는데 내용이 좋더라고. 우리가 잘했더라고. 아, 그럼요. 그때 저희가 진지했어요. 8년 전? 벌써 8년 전이야. 와. 8년 전이고 되게 유서가 깊네요.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저희가 네. 그 막 마지막에 울었어. 그때 이제 진짜? 하루님이 계셨는데 하루님이라고 우리 아, 목소리 그렇죠. 마지막 그 나레이션 일기 낭독? 편지를 낭독을 하시는데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다 울었어요, 진짜. 복팟에서 그 운 네. 그렇게 다 같이 운 적은 거의 없는데 네. 그때는 모조리 네. 읽는 애나 우리나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꼭 들어봐야겠다. 주체를 못 마지막만 들어봐요. 네네. 어떻게 우는지, 네. 누가 제일 크게 우는지.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문장이 대단하거든. 네, 그 정말로요. 근데 하지만 상을 탄 건 채식주의자로 상 타신 거잖아요. 아니 사람으로 탄 노벨상, 거죠. 네. 사람으로 탄 거야. 아, 그냥? 이건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채식주의자가 더 그런 게 외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해식주의가 더 알려져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노벨상은 네. 골고루 그치, 작품이 그치. 좋은 작가에게 주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의 주는 생애랑 거죠. 네. 맞아요. 작품에게 준 줄 알았어요. 안 그렇다. 저는 채식주의자가 그래서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게 알려져서 상을 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김초엽입니다. 이야, 그 유명한 그렇죠. 초연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나 이따면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 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책. 이거 이미 몇 년 전에 떴죠. 네, 맞습니다. 이미 김초엽 뭐 책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팬덤도 형성돼 있고 이번에 한번 이걸 보고 싶었어요. 김초엽 뭐 SF 소설로 분류가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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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집. 소설집입니다. 맞아요. 소설집 중에 책 제목 하나가 이거죠. 우리가 빛의 맞아요.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없다면. 책입니다. 그래요. 뭐 한번 책 표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근데 양장본과 일반본이 좀 다른 분들은 다 달라요. 양장본이지만 저는 일찍이 네, 일찍이 이 책을 사서 여기에는 또 특별판 1년 1주년 리커버리 예. 특별판이라 가지고 아, 여기 세상에. 사인도 다 직접 한 사인이 인쇄돼서 직접 한 거예요? 직접 하신 것 같던데요? 본인 하신 것 같은데 얘님이? 티나? 왼손으로 하긴 필체가 했는데 좀 비슷한데? 왼손으로. 근데 직접 하신 게 인쇄본인지 아니면 직접 몇 권을 하셔서 한 건지 근데 전 몇 직접 권 중에 한건 하나면 줄 알았는데, 대박인데? 직접 한 건 줄 알았는데 어쨌든 했고 제가 알기로 제 표지는 호크니 그림이에요. 호크니 네. 나 들어봤어. 데이비드 하크니. 어. 네. 그래서 미국 역시 역시 갔다 역시. Weather the 횡단 Weather 발음. Series Sun from the Weather 와우. Series 1974년 3년 그래서 날씨 시리즈에 햇빛이라는 네. 제목의 오. 그림이 저는 그려져 있는 그러네요. 1년 1주년 기념판입니다. 멋있다. 그러니까 저것도 멋있네요. 저것도가 아니라 이게 멋있어요. 자, 우리 책 그럼 우리 저것도 멋있네. 이게 더 멋있어. 이제 나중에 하지 마. 몇 세짜리 이게 한 60세라고 적혔어요. 어마어마하네. 이게 신드롬이네. 그럼 이 정도면. 그러니까 60세가 이거- 웬 말이야? 엄청나 김초엽 이 제목은 너무 유명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김초엽 지금 익숙했어요. 작가가 93년생입니다. 네. 너무 어려워.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딸아이 나이야 거의. 실력한 저기 아유 웬일이야. 하필이면 딸이랑 동갑이어가지고 꽂히셨네. 아버지가 오셨네. 아유 포스텍 화학을 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생화학 그런지 석사. 그러니까 이게 용어들이 대단하죠.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냥 과학을 넘나들죠 그냥.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쪽 표지는 어때요? 우리는 뭐 양장본. 넓은 평원. 네. 왠지 느낌이 외계? 화성. 저기 이게 그 3장에 네. 그 왜 드리물란가 뭔가. 그렇죠. 듀루코프인가? 그 애기 애. 류드밀라. 아 루드밀라였어요? 네, 그 친구. 류드밀라. 루드밀라. 아 진짜 너무하다. 퀴즈. 드라큘라 안 나온 게 네, 드라큘라. 드라큘라 좋다. 드라큘라 좋아. 그러니까 피를 빨아야 돼. 근데 네. 그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그러네요. 이상향 있잖아요. 그러네, 그 그거구나. 갔다 온 그 원 행성? 그쪽인 것 같다.
그거를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네. 그거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면은 그 루이. 파트를 읽으면서. 루이의 외계 행성 있죠. 네. 그 행성도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하여튼 네. 그래서 지구는 아닌 게 책표지는 분명해요. 그런 것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요. 자, 우리 책 기본적인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이 책 보고 저는 뭐 그냥 뭐 다정한 SF. SF가 다정할 수가 있나? 그럼요. 그럼 SF가 그럼 그렇더라고. 어때야 되는데? 게으른 SF 그러면 에일리언 막 SF가 어때야 되냐고. 스타워즈. 이게 말이야. 나다운 게 뭔데? 나다운 게 대체 뭔데? SF가 스타워즈. 말합니다. 나다운 게 대체 뭔데? I'm your father. 아니 우리가 보는 SF 흔한 거 있잖아. 싸우고 뭐 뭐 스타워즈가 광선검 괴물 나오겠죠. 나오고 네. 죽고 중간이동, 죽이고 우주선이 쿨하게 캄캄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 SF라는 장르가 지금 굉장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핫해? 모든 왜냐면 어떠한 장르로도 갇히지 않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사실 SF라는 장르를 통해서 음.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네. 예, 그러네. 그래서 이 SF라는 장르의 사람들이 또 열광하고 그러겠네. 왜냐면 이게 단순히 소설뿐만 아니라 웹툰에도 뭐 회기 이런 것도 사실 다 SF 장르 맞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SF 장르거든요. 갑자기 시간이 돌아가가지고 내가 어느 날 회기 눈을 떴는데 조선시대 조선시대로 돌아갔고 과거로 뭐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이세계라고 하죠, 회기물이라든지 이세계.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시 세계가 장르를 넘나들어서 다양하고 영역을 구분짓지 않는 이야기가 더 오케이. 열광하는 그런 시대의 반증이 아닌가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첫인상 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인상. 맞아. 네. 저는 뭐 저도 따뜻하다 있었는데 따뜻하다. 저는 좀 가깝다 어떻게 보면. 가까워. 그러니까 저는 SF물은 사실 되게 약간 진짜 어떻게 보면 멀어?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음.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저 먼 우주의 이야기. 그래서 나와는 사실 동떨어진 이야기니까 상상을 자극한다는 오케이. 걸 텐데 이 가깝다. 내용들이 약간 되게 근시대의 이야기를 시점상으로는 굉장히 뭐 2100 몇 년 뭐 이런데 막 이야기들이 너무 옆집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죠. 굉장히 가깝게 쓰여진 것 같아서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재밌는 거 있다. 보통 이제 SF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잖아. 그럴 수 이게 있죠. 한국 근데 나와요. 갑자기 미국 워싱턴 대구 나와, 다음에 대구. 광진구. 대구 맞아 광진구 광진구다. 광진구 대구 아니야 광진구다, 광진구. 이름도 맞다. 다 한국 사람 희진 이런 거 아 그때 맞아. 살짝 맞아요. 어? 그래서 이 김철의 세계는 미국과 한국 두 개밖에 없어. 아니 어벤져스에도 심지어 한국이 나오는데 아, 맞네. 한국에 나와가지고 아니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뭐 이제 네. 끝났죠. 이제 다 같이 맞아. 우리 뭐 이제. 맞아. 그럼요. 그럼요. 오케이. 또 어때요, 고조님은 이거 보면서? 그냥 저도 뭔가 SF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 첫 인상이 있었고요. 아, 저는 말 많이 하신 거예요? 했으니까 넘어가도 돼요. 좋아. 얘는 좋아요. 얘도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 예. 자, 얘네 줄거리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빨리. 왜 순서 이렇게 없다더니 SF적이야? 왜 순서 없다며? 이번에는 아니, 나눠서 한다며. 순서가 있지. 왜 기본 순서야 있지? 자, 빨리 하세요. 30초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아니. SF 아니냐? 아니 내가 아버지 지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내가 요점 아니. 정리? 아니 그대로 I'm your father.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가는 거야. 알았어요. 아 내가 뭐야? 대본을 안 준다는 거지. 알았어, 지금. 자, 옷장님 순서는 저렇게 있구나. 당황한 거 흐름 처음 보세요. 본다. 흐름. 아 이때 제가 아니 그 이 당황을 책은- 거기서 하는 게 더 신기하지. 알겠어요. 아, 야 SF. 너무 희한하네. 야, 아니 순서 없다. 아니 아까 전에 순서 없이 흐름에 맡기다니 흐르는 흐름은 대로 다 있어. 가자면서요. 이게 물이 아, 물은 흐르는 대로 흐르는 거야. 오케이. 관은 다 있었어. 알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만 아니면 몇 왜? 개. 아 이제 저는 단편. 어쨌든 이게 네. 7개의 단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한 권으로 쭉 이어져 있다기보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스펙트럼, 공생가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주제, 감정의 불성, 관내분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라는 이제 7개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리고 각각의 내용이 자,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저희가 한 장 한 장 자기가 맡은 부분 줄거리 소개해 주실 거죠? 네네. 네. 글쎄요. 네, 그 중에서 저는 3장과 4장을 여러분에게 맙소사.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어쨌든 7개 장으로 되어 있고 저는 약간 재밌었던 게 우리가 되게 주변에 있는 평범한 어떤 그러니까 감정, 뭐 우울하다, 뭐 슬프다, 기쁘다 이런 감정을 내가 겪는 일반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되게 좀 가다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되게 멀리 있는 되게 엄청난 상상력과 그리고 그런 세계관과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과학 기술인데 그래서 그게 되게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동떨어진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맞아요. 지금의 저희의 맞아요. 감정을 다루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았던 소설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각자 한 2편씩 맡아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처음에 1장, 2장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네. 예. 첫 번째, 두 번째 소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와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TK님이 해주시기로. 네, 이걸 보는데 그렇죠. 줄거리 그냥 줄줄 읽어야 되나? 아니면 아니요, 그냥 아니, 줄거리도 얘기 좀 마음대로 기본 자기 얘기는 자기 개성대로 간단히 해봐요. 기본 얘기 해주셔야지. 네, 간단한 자기 개성, 기본 네. 얘기. 아, 또 갑자기 여기서 또 물이 흘러? 네, 우리 흘러, 우리 이상하네. 흘러. 그래서 다 읽었지만 또 우리가 네. 각자 이제 파트들 좀 더 집중해 보기로 해가지고 네. 제가 집중했던 파트는 1장, 2장이고요. 첫 번째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좀 제목이 좀 무거워가지고 이게 좀 어두운 얘기인가 했더니 또 그렇지만은 않았고 그러게. 약간 처음에 약간 SF 추리 소설 같이 좀 시작을 맞아, 해요. 맞아. 되게 심각한 줄 알았어요. 무슨 네. 얘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맞아요. 막 뭔가 되게 막 어떤 중요한 단서가 남기는 것처럼 이렇게 막 편지를 막 쓰면서 어떤 편지글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아름답고 무결점인 것 같은 어떤 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기에서 여기 이제 화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시초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궁금해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례 행위인 거예요. 순례. 그러니까 성인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년이 되면은 꼭 순례를 행하는 이곳에 어떤 풍습이 있던 거죠. 그래서 순례를 하는데 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시초지라는 곳에 가서 한 1년 정도 이제 묵었다가 오는데 거기가 굉장히 이제 1년 정도 갔다 오면 이제 성년이로 이제 네. 환영을 이제 받고 대부분 그런 문화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어떤 이 친구 이 화자는 어떤 거에 주목했냐면 다 순례라는 게 되게 평범한 것 같고 성년의 어떤 하나의 부분인데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건지 않는 돌아오지 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선택권이 알수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거기에 네. 그 순례지를 가는데 거기 돌아와도 되고 거기 또 그냥 머물러도 되는 어떤 선택. 그런 문화가 어쨌든 있었던 건데 돌아오지 않는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함을 가지면서 왜 돌아오지 않는가. 근데 이게 이 공간, 이 나라의 어떤 이 역사와 맞닿아 있었고 시초와 맞닿아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실타래처럼 풀려가면서 이제 그 근원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순례지가 알고 보니 지구였던 거죠. 지구로 순례를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신선했다는 느낌 들고 거기에 이제 이 공간, 이 화자가 있던 공간을 만든 시초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지구에서 또 굉장한 일을 했던. 말할 순 없지만 굉장히 말해도 되지 않나요? 좀 읽게 해줘요. 읽게 해줘. 그러니까 설마 미국 횡단했나요? 그래서 개를 잃어버린. 미국 갔네. 미국 갔어. 이거 만든 사람 미국 갔어. 그렇죠. 콜롬비아에서 미국 갔어. 맞아요. 그러네. 콜롬비아 그러네. 그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 복제 이거의 어떤 권위자로서 당시 지구에 어떤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맞아. 인물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거에 대한 SF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알고 보니까 또 자기의 어떤 이 자존감, 또 수치심, 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이 사람의 나름의 막 열심으로서 그 인간 복제를 막 실험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하여튼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꼬여서 이 막 그 인간 복제가 하나의 신인류를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흠결 있고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흠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뭔가 계층으로 나뉘어져 버린. 그래서 이 화자가 나중에 이 지구로 이제 갔을 때는 이미 이 지구가 뭔가 암흑에 양극화되어 있는 우울한 어떤 공간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이 시초자가 거기서 그 일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그럼 우리 시초 이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막 추적해 들어가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려나 모르겠어요. 진진하다. 흥미가 진진하다. 아니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와닿았던 게 전 이 소설을 되게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때는 이 에피소드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유전자 검사 뭐 네, 맞아. 그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게 도덕적으로 내가 정말 혹시나 뭐 그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걸 낳아야 하는가 이런 그렇죠. 그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 그 마을을 만들었던 그 시초의 올리브라고 나오는데 맞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에서 처음에 출발을 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유전적인 단점들을 내 자식에게 맞아. 안 물려주고 맞아. 싶다. 재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좀 인간적인 출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너무 이제 과학의 힘을 빌리다 보니 오히려 세상이 더 살기가 안 좋게 양극화되는. 딜레마야, 그죠? 네.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이상상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돼. 맞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상에 살던 사람들이 더 험악한 세상에서 적응해버리기도 해. 그게 신기한 거야. 근데 저는 또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순례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흠결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더 뛰어난 인류와 좀 열등한 인류가 나눠져 사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나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그 유토피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구로 와가지고는 그냥 지구에 정착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근데 또 한 번의 반전과 전율이 저는 그렇지. 왜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 살기 좋은 곳을 놔두고?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이란 키워드가 거기서 네. 이제 중요하게 이제 나중에 화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엮어내는 게 참 신선했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었고 반전에 예, 반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한편의 추리 소설 같이 되게 막 약간 막 맞아. 간드러지게 썼어요. 이 얘기를 네. 윤리 선생님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이 만약 쓰면 한 줄에 끝낼 수 있거든. 사람이 사람이 자고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힘들지만 이렇게 뒤엉켜 사는 거다. 어. 이 정도 얘기를 맞아요. 이렇게 쓴다고? 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게 사람이 한둘이냐고. 너무 먼 미래라기보다는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전자 가위라든지 약간 맞아요. 이런 윤리 문제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게 돈이 되니까 이 시초자, 그러니까 이걸 개발했던 사람의 그걸 막 자꾸 모방하고 네. 더 다른 쪽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더 사회가 망가져가는 맞아. 뭐 이런 것도 그럴 법하다. 설득력 있게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프로가 말해요. 많이 됐더라고요. 참 전달을 잘해요. 맞아요. 대단한 교훈을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교훈 하나를 맞아요.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딱 상상이 던져요. 공감이 딱 가고 납득이 어. 되게. 재밌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죠. 남편. 저도 그 충분히 생각했어요. 가능하겠다.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드라마가 있겠다. 좀 그죠. 모든 소설 내용이 다. 하나 더 합시다. 네. 두 번째 근데- 2장은 제가 이거 재밌죠. 2장이 진짜 아. 저도 굉장히 제일 재밌게 본 파트 네. 중에 하나였는데 네. 스펙트럼. 그렇죠. 여기 이제 유명한 분이 나오죠. 루이 막 몇 세가 나와요.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거의 뭐 18세까지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루이 18세인가? 네. 이게 이제 외계인과 인간의 이제 정말 조우, 만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렇죠. 여기 있는 또 주인공이 처음으로 대단하더라 이거 여운이. 맞아요. 처음으로 외계인을 만난 인류 최초로 외계인을 만난 네. 존재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외계인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어떨까? 진짜 누구 될까? 어떤가? 그리고 그 외계인을 만났다는 그 곳은 어디인가? 이걸 굉장히 초점을 했지만 이 사람은 만나고 온 이 사람은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할머니가 된 이 화자가 화자가. 주인공이 손녀인가요? 네. 그렇죠. 자기 손녀에게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해주는 이제 이야기 안에 이제 이 사람이 외계인을 만난 그 스토리가 쫙 이제 전개가 되는 게 2장의 내용인데 이거 굉장히 뭔가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이 맞아요. 파트가 되게 깊이 뭔가 좀 있어요. 찡하기도 하고 결국에 외계인 우리가 다 궁금한데 네. 외계인과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삶을 사는데 외계인과 그 외계인의 그 세계 네. 그 안에 이제 들어가고 또 함께하고 이 과정이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하나의 어떤 특이한 종족을 만난 듯한 어떤 내용으로 이 막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이제 언어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기발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과 어떻게 이 외계인이란 존재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게 이 2장의 큰 화두인데 맞아요. 이 사람 이 외계인들이 그림 색깔. 색채라는.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뭐 이제 그게 이야기를 언어였어. 하는 그게 언어. 색깔 그라데이션이 언어였어.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저자가 십수년인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 20년 넘게. 외계인들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깨닫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감동은 이 외계인이 이 사람을 보고 남긴 이 말. 그 한마디. 그게 맨 마지막에 안 알려주기. 한 줄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눈물이 왈칵 찔끔. 신기해요. 이게 요건 테드 창의 그 저 맞아요. 내 인생의 이야기 거기 프로에서 이제 언어학자가 그
헵타포드를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어쨌든 소통에 성공함으로써 생긴 네. 변화가 있는데 여기도 어쨌든 막바지에 소통에 성공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거의 상상력이 너무 기발한 게 기발해. 테르창 소설에는 게 기껏해야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데 여기서는 색채라는 그러니까 음성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 외계인 루이가 계속 그림을 그리니까 저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역사간 줄 알았다고. 옆에 앉아 있는 자신과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기록을 기록이고 남겨주고 관찰. 다음 루이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 루이가 있다는 게 되게 좀 맞아요. 포인트였는데 그거 말해도 되지 뭐. 수명이 그러니까. 5살이 미만. 오면 근데 심지어는 수명이 짧아져. 얘만 유독. 맞아. 그거는 이 외계 생명체인 지구인의 영향 때문에 그 생명체 영향을 수명이 짧아지는 영향이 아닌가 하는 할 정도로 이제 외계인의 환대라고 할까요? 그렇죠. 외계인의 환영, 외계인도 희생을 어떻게 무릅쓰는 환대. 인간을 받아들인 거죠.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너무 왜요? 재밌어요. 아니 만담 같죠? 네. 이해해요. 그래서 이 루이들이 루이들. 사실 루이가 한 명이면서 여러 명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도 루이가 자기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줄 모른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 이 개념이 희진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루이가 와도 그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할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뭐 때문도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루이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희진 그 주인공 화자를 돌보는 그 장면들이 맞아요. 그 묘사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이제 진짜 뭔가 정신과 그러니까 다른 존재인데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한 자아로서 기능하는 이 여럿의 루이에 대해서 희진이 되게 인상 깊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어떤 정신이나 어떤 가치가 연결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왜 누가 죽어도 맞아. 그 사람의 정신이나 정신이 무엇이 계승된다. 남아서 우리 안에 굉장히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던가 뭐 어떤 그런 가치관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약간 그 루이를 통해서도 그런 게 좀 느껴졌고. 전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개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고 우리 고유의 주체성이 있고 근데 루이는 그 개인이라는 개념과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그 개인의 개성은 없어. 그럼 다만 그 루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이자 기능인데 그게 전에 루이가 남긴 기록들을 통해서 그 다음 루이가 저절로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이나 그쵸? 퍼스널리티? 네. 성품으로 그런 게 지속되나? 너무 또 다른 개념. 이제 현대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야지. 너는 주체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맞아요. 어떤 인간상. 그렇게 말하면 주체라 하더라도 네. 그 주체가 지속해야 될 견지해야 될 성품이 있다. 품성이 있다. 그랬던 그런 것 거 아니야? 같아요. 환대, 환영. 그건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 사람 경험이나 감정이나 가치 그리고 관계까지도 루이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분명히 얘는 어긋남을 봤거든요. 자아가 어긋나는 그 루이와 루이 사이에서.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루이가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아니면 루이가. 그죠. 루이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돌보는 자료를 걸 보면서, 보고 나서. 그리고 또 참 신기했고 맞아요. 어쨌든 루이가 되게 다르다고 표시하는 수많은 색깔의 차이를 희진은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화자는. 근데 걔는 다르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참 그 타인의 언어는 정말 다 알 수가 없다. 누가 똑같이 행복하다고 표현을 해도 맞아요. 정말 그 행복은 다 농도가 같은 다르고 행복인가. 밀도가 다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어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소통하는 사실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것 맞아요. 같았지만 모르는 채로 소통하는 이 루이와 희진의 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우리와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큰 차이가 모르는 없다. 채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네, 혹은 안 되는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안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말은 통하지만. 그래. 할 얘기가 참 한 많아요, 단편에서도 많아요. 너무 자, 많은데 1화, 2화가 지났는데 다 본 것 같죠. 지금? 네. 전 이 얘기가 강아지가 우리가 이제 반려견이잖아요. 강아지가 주인을 두고 글을 쓴다면 이런 글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루이가 사람이고 여기 할머니가 강아지인 거야. 맞아. 그죠? 그러면 네.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서로 대화는 안 통해. 근데 이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강아지는 너무 느끼고 있는 거야. 매 어허. 순간.
그래서 이제 죽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자기 원래 별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글을 쓰는 일들을 거야? 얘기를 그런 해주는 거야? 거죠. 그렇게 얘기를 야. 해도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는. 아유 이야. 저 새끼 뭐라 그러는지 이제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여튼 내가 너 이뻐했다. 우린 너 잘 돌봤다. 내가 먹어줬다. 어쨌든 이제 지성체라는 공통점은 있었어요. 네, 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3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3화는 3화 제목은 이게 제목이 공생 공생 가설. 가설. 근데 제목은 굉장히 이것도 조금 딱딱한 느낌인데 좋긴 했어.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아주 획기적이고 말랑말랑했는데 공생 쉽게 말해서 가설. 이게 이제 두 명의 박사가 이젠 어떤 시대가 됐냐면 언어 그러니까 그 뇌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파 뭐 뇌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뇌의 어떤 신호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언어를 밝혀내는 그런 기계 장치들을 막 만들고 있는 그 미래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이제 발달하면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반려견, 반려묘 이런 존재들의 언어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직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아가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네. 애들이 뭘 원하는지 사실 외우는데 왜 어떻게 우는 외우는지 거야? 몰라가지고 속 끓일 때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알게 되면서 이게 엄청날 거다 하면서 이제 뇌파와 이런 걸 통해서 언어를 막 연구하고 있었던 것과 그게 하나의 이야기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류드밀라 마르코프라고 하는 어떤 어린 시절의 고아였다가 보육원에서 미술에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어떤 이 소녀죠. 제가 근데 여기서 네. 성별이 안 나오는 건 네. 소녀라고 쳐요. 어쨌든 소녀가 그 어떤 일정한 그림을 자꾸 그려요. 어떤 행성에 대한 어떤 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거 같아. 네, 오, 그럴 수 표지 있겠네요. 같은, 네. 근데 그런 별을 자꾸 그리는데 사람들한테 알 수 없게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트리지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그리고 그 그림만 보면 막 눈물이 나고 가고 싶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나중에는 그 그림이 너무너무 구체적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구체적이지? 정말로 그 별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 류드밀라라는 존재의 뭐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 막 그 별에 대한 어떤 다양한 통계 수치까지도 막 그림으로 표현될 정도로 막 표현을 해. 그래서 그 별의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니까 이 화가의 이름을 뗀 류드밀라라는 이름을 짓고 사람들이 영원히 사랑하는 그림으로 남기고 약간 이제 죽어. 죽고 난 뒤에 아까 말한 그런 언어를 뇌파의 그런 소리를 언어로 바꾸는 그런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에서 그러면 이제 광진구 분들. 네 아, 이제 맞아요. 배경이 외국이었는데 광진구의 광진구의 한제. 한제 광진구가 딱 나오죠. 광진구의 천재들. 거기서 갑자기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기들인데 분명 아기들인데 아기들의 뇌 언어가 그냥 배고파 뭐 짜증나 무서워 이런 걸로 응가했어, 그래야 기대를 되는데. 하고 봤는데 막 대화가 선을 어떻게 선악이란 무엇인가 요즘 무섭지 않았어요? 약간 맞아. 사람들의 처음에 이타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서 처음에는 오염됐다 뭔가 뇌파의 그렇지. 다양한 소리가 오염됐다라고 그렇지. 고민하다가 점점점 알아낼수록 이 언어가 아이들의 순수한 그 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뇌 속에 이 인간의 뇌 속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네. 어찌저찌 하여 아까 앞에서 소개한 류드밀라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이 화가와 그 류드밀라가 그려낸 류드밀라라는 행성과 뭔가 연결이 어머머머. 되면서 우리의 뇌 속에 인간을 이롭게 하는 어떤 존재가 어떻게 된 거지? 공생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공생가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설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렇구나. 공생 가설이구나. 네. 그래서 이 그러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인간이 7살이 되기 전까지 인간의 뇌 속에 7살. 공생을 하면서 인간에게 이타적이고 그리고 선한 의지 그리고 가치관을 심어준다. 그렇지. 그리고 7살 이후에 우리가 사실 7살 이전의 기억 인간이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 기억과 함께 떠난다. 맞아. 기억하면 그런 가설들을 이제 사회화 나가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여러분이 직접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약간 기생충 약간 이제 뭔가 기생수. 뭔가 피 빨아먹고 우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네. 항상 공생과 기생을 생각하잖아. 네. 근데 이거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실 그것이 본능이나 뭐 그것이 아니라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알고 봤더니 인간에게 선함을 심어주고 있었다. 오. 라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맞아요.
거의 줬어요. 역시 성악설이 맞았어. 그러니까 저 이걸 보면 거의 성악설이야. 성악설이 맞았어. 그냥 성수설, 금수, 이거 성수설, 인간 짐승설. 성수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전 이거 이제 이 외계인을 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느꼈어요. 이거 인간도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합성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상태라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에게 금수로 있었는데 붙는 순간 이게 깨인 거야 눈이. 그러면서 영혼을 향한 사랑, 뭐 가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그 자각된 사람들을 최초의 인간이라고 한 게 아닐까? SF 아니고 SH인데 신학소설. 신학소설 괜찮은데 저는 장르로 한번 신학소설. 그런 네. 자들을 이제 신앙이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 인간된 자들. 그럼 뱀은 뭐야? 뱀. 몰라. 자, 그다음 4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3화를 보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유드밀라 행성을 보고 느꼈던 감정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정말요? 어떤 소설을 보고 대자비 같은 거 우리 흔히 아는. 너무 그리운 감정. 그 그리운 감정 때문에 제가 정말요? 정말로 그게 뭐였냐면 네. C.S. 루이스의 음흠. 나니아 연대기 중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그렇지. 파트를 보면서 저는 아주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진짜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걸 보면서 그때 그 책을 읽었었던 그 감정이 제가 생각이 나면서 나니아가 아니라 유드밀라였구나. 어쨌든 그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거기 혹시 아니면 어떤 7세 이전을 잘 기억해 봐요. 그러니까요. 7세 이전에 뭐 참- 저는 안 살아본 50년대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향수 같은 게 있어. 어떻게 떠올라요? 1950년대. 어떻게 영화를 떠올라요? 보면 네. 50년대 영화 예를 들면 뭐 아니, 로마의 사셨잖아요. 휴일, 로마의 휴일 같은 거 보면 이야 왜 저희가 그립지? 그거 그럴 수 있지. 그리워 그냥 50년대를 묘사하는 모든 영화를 보면 그리워. 융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동시성이라고. 어. 그 우주, 그러니까 동시성, 굉장히 약간 신비로운 개념인데 네. 융이 인간의 어떤 정신과 우주 만물의 어떠한 생각들과 에너지들이 돌고 돌아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이따 그걸 약간 동시성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우주의 옛날에 그게 지금의 내 생각이랑 뭐 똑같거나 네, 이런 근데 걸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끊어진 다른 게 사람의 아니라, 경험치인데. 다른 사람의 경험이 사실 연결되어서 인간 안에 그런 생각과 에너지가 지금의 이 사람에게 영향을 그럴 미칠 수 수 있다. 있겠지.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단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데다가 네. 하여튼 하여튼 그런 묘한 어쩌면- 향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50년대. 아니야. 우리 둘째도 그래. 둘째는 80년대 지가 안 사는 시절을 네. 그리워해. 그 왜 그러냐면 그거 제 생각에 그 그것 때문에 88.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 아무튼 네. 그게 무엇이 됐든 네, 간에 안 산 시절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인데 신기하다. 그냥 그 장면이나 그 색감이 좋은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50, 60년대가 그래요 저한테. 어머 신기하다. 진짜. 그러면 제가 이제 4장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네 번째 소설. 이것도 재밌. 자, 네 번째 소설은 이 책의 제목이죠. 이제 제목이자 주제인 아 우리가 이것도 짠하다. 빛의 이건 슬퍼. 속도로 너무 갈 수 슬프다. 없다면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이건 수 어느 날 좀 이제 저는 이런 용어에 좀 약한데 어쨌든 이것도 약간의 반전이 있지만 요 반전을 살짝 밝힐게요. 네. 폐쇄된 우주 정거장에 어떤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처음에는 노인에게 되게 뭐라고 할까 좀 좋은 느낌으로 다가갔던 사람이 사실은 직원이고 이 폐쇄된 정거장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 노인이 자꾸 그럴 때마다 여기에 거의 상주하듯이 하면서 사실은 갈 수 없는 탈 수 없는 우주선을 기다리며 그 티켓을 듣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가지 못한 어느 별에 가려고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자다깨다 그러니까 그 자다깨다라는 100년. 것은 네 자다깨다 100년 야 무슨야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과학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다깨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수면 냉동 수면과 관련된 굉장히 핵심 전문가였으니까. 기술자였기 때문에 개발한 근데 사람. 이게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기술과 좀 자기가 꿈꾸던 이 냉동 수면 기술의 어떤 발표를 앞두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떤 별에 갈 기회를 이제 어쨌든 정부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때문에 막혀요. 그거에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더 발전된 기술 그리고 더 나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편리함과 그리고 어떤 비용과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서 패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을 더 위해서 만든 기술인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되게 피해를 보게 되고 소외가 되고 그리고 생리별을 하게 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 노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나오냐. 왜 나오더라 이게 제목이? 영광이가 뭐지? 여기 안 따라 이 사람이 모르겠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여러 기술을 사실 발견해서 사실 다른 행성으로 더 빨리 가고 우주에 여러 우주 개척 시대에 사실 다른 우주로 가는 기술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 근데 알고 봤더니 웜홀이라고 훅 가는 게 있어. 이 안에 훅 가는 구멍들이 이미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면서 아 이제 우리가 비용 쓸 필요 없고 이 구멍들만 잘 이용하면 더 빨리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동안 갔던 다른 곳 힘들게 갔던 그곳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안 가고 그리고 거기는 통로가 없으면 통로가 없는 곳은 다 폐쇄해 버린 거야. 아예 옛날에는 막 힘들어 갔는데 근데 이렇게 통로가 없지만 힘겹게 갔던 어떤 별에 옛날에는 거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별에 이 과학자의 가족이 이미 가 있어. 그래서 자기는 이거 기술 발표 끝나면 합류하기로 하고 그렇지.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발표하게 하는 날 그 가는 비행편이 마지막으로 운행을 하고 폐쇄한다라는 일방적인 발표가 있어. 거기에는 난 이 전체 흐름에서 네. 가장 빈 자리가 여기라고 봐요. 이거 문제 제기해야 돼. 왜요? 왜요? 소송감이야 소송감. 보냈잖아. 그렇지. 그러면 오게 하는 기회를 줬었어야지. 그렇지. 이거는 소설적으로 뭐가 비었다. 아 근데 이거는 근데 거기 그렇게 사는 해야 또 사람은 슬프지 또. 그래야 맞아. 그치. 슬픈 근데 거야. 거기 사는 사람은 오고 싶어 하진 않을 수 있는데 올 적어도 기회를 여기 있는 줬었어야지. 사람은 갈 기회를 줬었어야 갈 수 되는데.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비행편이지만 또 취재진에 휩싸이고 어쨌든 여러 이유로 그 마지막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 거잖아.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 주제어가 나오냐면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는 빛의 속도로 갈 수는 없어. 어디든 우주에 어디든. 그래서 그런 기술도 발전시키지 못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아직도 갈 수 없는 우리가 사실 다른 기술들로 인해서 오히려 점점 더 우주에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리는 게 아니니? 라는 말을 직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오케이. 더 나은 기술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놓치는 게 많구나. 네, 이제 어떤 비용 문제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그리고 기존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막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나은 기술을 발견했다 쳐.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속도로도 아직도 어디든 갈 수 없어. 인간의 한계가 원래 있어. 그래, 근원적 맞아. 한계가 있어. 네, 근데 그런 한계지만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답시고 하면 했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 외로움이 우주 안에는 커진다. 다른 외로움들, 생이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 이 과학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야, 그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 기술이 막 발달하더라도 여전히 구멍은 혜택은 있고 있다는 소외된 걸 사람들은 말하는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기술이 완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두에게 그 행복으로 가진 행복이 않는구나. 줄 수도 그러네. 없다면 그런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는 것이라면 좀 앵간히 해라. 어떤 의미가 앵간히 해란 너무한 거 말이잖아. 아니야? 앵간히 하라는 거 아니야? 기술 앵간히 진짜 해라. 이게 바로 긴초효과 옷장의 차이죠. 여기서 그런 제목이 우리가 아주 앵간히 해라. 앵간히 해라. 작작해라. 의그 앵간히 해라. 인간 그래서 앵간히 저는 해라. 처음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뭐 되게 좀 더 이렇게 나이스하고 그래, 좀 그래. 말랑말랑 어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무겁고 아우. 이 안에 이 슬픔에 얼마나 많은 어. 윤리적 딜레마와 맞아요. 또 인간의 이 제목이 고독과 그러게요. 관통할 만한 이 책 네. 자체를 왜? 주제를. 왜냐면 지금 우리는 말한 지금 이런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그렇죠. 과학 기술의 그 소외된 한계 어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람들의 소외와 외로움 이게 이 제목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이게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잖아. 이 안에서 보면. 네. 그런데 그건 그거고 거기서 인간은 이제 어딘가 맞아요. 맴돌고 있어. 어디선가 맞아요. 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처음에는 왜 그렇게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 안나가 좀 자세히 묘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자. 냉동이 맞아. 어떻게 해가지고 외로움의 발전을 했고 총합이라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액체를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게 됐고 웜홀을 발견해서 어떻게 됐어. 그렇지만 누군가는 못 간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아직도. 그래서 저는 이야. 이게 소름이 쫙쫙 끼치더라고요. 이 인문학 SF입니다. 인문학 SF.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SF라는 픽션이란 말의 인문학. 그렇죠. 어디에 어떡하실 사이언스에 픽션이잖아요. 사이언스에 거예요? 뭐 인문학이 들어 있나요? 네, 사이언스. 픽션이. 픽션에 신학밖에 모르셔가지고 지금. 아, 또 그것도 그러네. 그게 소설이라는 저도 아니, SF를 그것도 아니, 그런 들어봐가지고 게 아니라요. 그거 앵간히 하세요. 거예요. 앵간히. 앵간히 하세요.
앵간히 하세요. 그렇지 근데 뭐. 그걸로 하면 되죠. 뭐. 앵간히 하지 뭐. 그럼. 괜찮아. 해도 싸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혹시 저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팩트. 사이언스 팩트로 생각한 사이언스 거야. 팩트. 팩트 체크. 아, 팩트 체크. SF가. 픽션이지 네, 픽션. 픽션입니다. 때문에 오케이. 저는 이 우리가 빛의 아름답네요.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이 책을 관통하는 그러네. 주제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안나는 그 수많은 과학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나. 그걸 다 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할머니. 예,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정말 맞아요.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게 이것이야말로 넷플릭스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만들어야 할 저는 단편이라고 영화라고 이 김초엽이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그 한 문장을 살리기 위한 모든 게 빌드업이야. 빌드업 보면. 진짜. 예. 그지? 맞아. 그 단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쭉 끌고 올라.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주 좋아. 엄청난- 예. 제주 좋아. 60세? 60세? 아 부럽다. 아니 저는 그 제주를. 좀 인상 깊었던 게 약간 격가질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노인은 이러면서 노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전 당연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오케이. 거예요. 응. 근데 맞아요. 알고 봤더니 맞아요. 할머니였던 할머니죠. 점도 네. 할머니는 이렇게 안 쓰고. 네, 네. 네. 그게 무슨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라기보단 그러니까 당연히 할머니는 할머니라고 하고 할머니는 노인이라고 잘 안 하는데 그런 약간 성중립적인 그렇죠. 단어를 여성에게는 김초엽은 잘 거기에 안 관심이 쓰는데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런 게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음. 어휘 선정 하나 하나에 그런 게 되게 실제로 신경을 엄마 아빠 썼어요. 이런 말도 별로 없어요. 이름으로 가더라고요. 네. 이런 맞아요, 거는. 그리고 되게 성별 중립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 네. 지금 3화 끝난 거예요? 4화 끝난 거예요? 4화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요 정도 하고 쉬어야 되겠다. 네. 예. 일단 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재밌네.